초3 남자아이 2학기까지 최상위까지 끝냈는데 4학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3학년 것까지 했는데 점검을 한번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문제집은 문해길이 어떨까 싶네요. 문해길은 단점도 분명히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문해길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문해길의 단점은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연습이 너무나 잘 안 되는 교재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3학년 2학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집이고,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올 거예요. 최상위까지 끝냈어도. 그래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부분은 어려워하고 점검하기에 참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해요. 경시를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 대치동에서 문해길이 10몇 년 전, 20년 전이구나. 20년, 제가 이제 벌써 20년, 아이들 수학 가르친 지 20년이 돼서 20년 전에도 대치동에서 경시 입문서로 사용을 했던 교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좀 난이도 있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극심한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들 중에 아이가 약한 유형, 그리고 이제 문해길도 교과에서 안 나오는 유형이 덜어 나오긴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운다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2인데 3학년 연상 중인데 연산은 어느 정도 선행하나요? 학년, 맞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끝났으면 원래 그 심화하면서 하는 문제지만 따풀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따풀은 4권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따풀은 4권이고 문해길은 심화를 풀면 한 권만 해도 되니까 문해길이 더 낫겠네요. 근데 4권을 할 수 있다면 다다음 달 6월달에 출시되는 출간되는 따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학년 연산 중인데 연산은 어느 정도 선행하나요? 학년 상관없이 계속 나가면 될까요? 아이가 큰 무리 없이 해나가면 계속 나가도 되는데, 효율이라는 부분에서 아이가 공부하는 집중하고 있는 학습을 선행해 간다. 근데 너무 또 달려나가 버리면 이게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나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연산을 잘 까먹진 않아서 그냥 쭉 달려가는 아이들 되게 많이 있어요. 초1인데요. 사고력 수학 중에 사고력 도형, 소마큐브나 하노이탑 이런 과정이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마큐브 하면 공간 감각에 대한 예상하고 확인하고 이런 감이 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하노이탑을 하면, 하노이탑은 그야말로 논리력과 그 관계 자체를 익히는 데까지 도움이 들어요. 근데 하노이탑도 굉장히 좁은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소마큐브가 그래도 조금 더 넓지만 소마큐브도 딱 입체도형 끼워 맞추는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딱 그 정도까지.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아이가 즐겁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1학년이니까 1학년에 맞게 소마큐브 하노이탑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은 해드릴 수 있는데, 도움을 말씀하시자면 딱 그거가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겠죠.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6인데 중등 진도는 심화까지 하고 학기를 넘어가는 게 좋은가요? 개념 원리와 RPM 정도까지만 하고 계속 진도도 나가도 될까요? 개념 원리와 RPM 정도까지만 하고 진도 나가는 건 진짜 수학을 공부 안 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완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수학은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든 사고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진짜 수학이고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형서 정도까지 해서 개념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게 내 학년에 풀 수 있는 심화 문제집들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 물론 기술이 늘어서 윗학년의 개념을 끌고 와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학년의 개념을 확장해서 풀 수도 있는 부분을 윗학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푸는 게 수학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화는 꼭 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심화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등부터는 그렇죠. 심화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릿수 가로셈 문제 암산이 저절로 되는 게 가장 궁금했어요. 암산을 시키는 건지가 궁금한 거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암산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거고요. 가로셈은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익히고 하면서 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암산을 하거나 가로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로셈은 그냥 반복해서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즐기는 아이들일수록 가로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로셈을 하느냐 세로셈을 하느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이럴 때는 세로셈을 해야 돼. 이거는 가로셈으로 하는 게 빠르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제 사고력이 커야 되는 거죠. 초3 연산 도형교과 4-1 선행하고 있습니다. 현행으로 왕수학 최상위 3-1 하고 있고요. 4학년 도형 어려워하는데 연습만이 해답일까요? 평면 도형의 이동 어려워해요. 아, 평면 도형의 이동이요? 4학년 도형 중에서 각도 이런 부분들은 잘 할까요? 각도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보다 평면 도형의 이동을 어려워한다고 하면 오늘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이 말씀은 드렸던 거로 기억나는데 평면 도형의 이동은 첫 번째 책을 돌려서 확인하세요. 어떤 선생님 중에 이거는 책을 돌려서 절대 관찰하면 감각이 길러지지 않고 놔두고 계속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돌려서 관찰하게 하세요. 공간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일 거잖아요. 근데 그 상상과 예측은 많이 보고 그 공간을 내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도형을 돌려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관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그려낼 수 있느냐. 원래 모양이 돌아가 있는 모양을 한 박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될 거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책을 실제로 돌려놓고 모양을 보고 복원해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공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안 돌려도 예상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잡한 문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그 인스타에 지난 방송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캡처해서 올릴 때 공간 도형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 오늘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평면 도형에 이동해서 요런 것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보세요. 요렇게 회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회전하는 것도 있죠. 이거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7번을 돌렸다. 이런 문제를 저는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점의 위치로 생각해서 가르쳐요. 여기 점의 위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얘가 이렇게 이동하죠. 그런데 이 이동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쵸? 요런 손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것과 이렇게 돌려서 오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모양을 집어넣어도 요렇게 회전하는 것과 요렇게 회전하는 건 같아요. 그럼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를 7번 해자는다. 너무 크잖아요. 7번 해보기.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거예요. 아, 이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네. 그래서 4로 나눠서 3번으로 고치자. 해놓고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거네. 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돌려도 이쪽으로 270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만 돌려서 그 그림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90도네요. 돌려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수학은 어떤 게 도움이 돼요? 논리적으로 조건을 단순화하는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런 생각 방법을 익히게 되면 문제들이 단순해져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 복잡한 그림 이렇게 돌려가지고 번호 써가지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설명해 드렸었는데, 회전 방법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7번 회전이면 얘를 요렇게 고치고, 요렇게 고치고, 요렇게 고친 거 4번마다 반복되는, 얘도 4번마다 반복되긴 해요. 똑같이 그냥 안 고치고도 4번 반복되니까 3번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 반복되니까 4번 빼버리고 3번이다. 3번 이동하고 나니까 이쪽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자. 제일 단순한 거. 이 조건이 요렇게 바뀌어 가는 과정이 있죠. 요런 것들을 먼저 배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수학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주시는 질문들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 주시는 질문들은 저희 이제 회사 인스타에 주제별로 잘라서 잘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 전체 동영상 제 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주제별로 요거 하나 더 할게요. 뒷부분에 댓글 보니까 모양이 복잡하면 다 틀린다고 많이 쓰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했는데 못 보셨나 봐요.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저희 회사 계정에도 있는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은 건데, 복잡한 도형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화하는 방법은 배웠어요. 근데 그림이 복잡해서 틀려요. 그런 경우, 자, 만약에 그림을 두 종류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는 경우와 이런 경우가 예로, 두 가지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돌리는 문제예요.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돼요? 제가 아까 돌려가지고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돌려놓고 관찰을 하고도 돌아와서 그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왜 두 개를 구분했냐면, 두 개를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에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우리 그림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90도만큼. 그러면 번호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만 돌려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해놓고 변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변을 돌려버리면 이제 여기 기준을 찾아서 1번 변에서 4번에서 옆으로 2칸, 1번 변에서 4번 쪽에서 옆으로 2칸, 이 점이었네. 2번은 1번에서 2칸, 2번은 1번에서 2칸, 이 점이었네. 3번도 2칸, 이 점이었네. 4번도 2칸, 이 점이었네.
여기는 4번에서 요 두 칸에서 한 칸, 두 칸, 4번에서 한 칸, 두 칸, 이 점이네. 이렇게 점만 옮겨 넣고 그림 완성하기.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 1의 가운데 여기가 이렇게 있네. 그리고 요만큼 들어갔어. 2는 여기 한 칸 떨어져서 두 개네. 한 칸 떨어져서 두 개에 요만큼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변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첫 번째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말고 자, 두 번째 방법. 여기는 점에다 번호를 붙이고 여기는 면에다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점에 번호를 붙여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얘는 면에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그리고 이 번호들을 회전시킵니다. 얘를 회전시키면 얘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90도 돌리는 걸 할 거면, 회전하면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번호가 붙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번호만 옮겨요. 3번이었어. 3번. 16, 17, 18번이었어. 18번 여기네. 18, 19번에 있네. 19번. 이렇게 번호만 옮긴 다음에 그 점을 보고 이제 모양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어떻게 써요? 이렇게 회전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번호를 다 쓴 다음에 278, 278, 278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다, 여기는 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 방법까지 익히면 아무리 복잡한 그림이라도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